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셨나요? 식사 대신 아침잠을 선택하거나 귀찮아서 아침 식사 거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아침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식사를 하는 건데요. 아침밥의 중요성을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아침밥을 챙길 여유가 없는 한국인들. 19세 이상 성인의 아침 결식률은 2005년부터 증가해 2015년에는 약 30%에 달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46%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는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따라 아침 결식률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뇌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포도당인데요. 따라서 아침 식사를 통해 포도당이 공급되어야 업무 및 학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뇌 활동에는 글루코스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침밥을 통해서 충분한 글루코스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오후가 되면 두뇌 활동이 잘 안 되죠. 혈당이 떨어지면 기운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단 걸 더 찾게 되고 그런 경우 이제 밥보다는 간식, 그런 걸 먹게 돼서 굉장히 영양상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긴 공복을 깨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면 이도 적절치 않은 방법인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조사에서 아침을 결식한 집단과 아침 식사를 한 집단의 하루 열량 차이는 약 92칼로리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줄 아침밥. 정부에서는 아침밥 먹기를 건강한 100세를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출근길 직장인,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컵밥, 쌀국수, 누룽지 등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든지 또는 맞벌이 부부들이 간편한 식사를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간편식 위주의 그런 쌀 가공 제품들이 한 끼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 몸의 컨디션을 올려주고 더 나아가 평생 우리 건강을 지켜줄 아침밥. 내일부터는 잠에게 양보하지 말고 꼭 아침밥을 챙겨 먹읍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생산이 불안정해지는 등 식품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 식생활, 영양, 환경까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식품에 관한 정책이 약 10개 부처에 흩어져 각기 수행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 수급 불안, 식품 안전,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 저성장 시대의 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상호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10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가 되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식품 안전, 영양, 그다음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푸드 플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국가 식품 프로그램, 영국은 푸드 2030이란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먹거리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공급 체계 개선, 연구 개발, 소비자 교육 등에 관한 중장기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국민의 먹거리 관련 새로운 통합법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푸드 플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GAP,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 인증 확대, 취약계층 식품 영양 프로그램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내놨습니다. 그중 식생활 교육도 주요 과제로서 맞춤형 교육 확대, 환경 친화적 식문화 형성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늘 통합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주어지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로 오는지 먹을거리가 생산부터 폐기의 과정까지를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요번에 그런 계획들은 식생활 교육과 밀접한 관계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푸드 플랜의 수립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충분히 먹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6월은) 식생활교육의 달입니다.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이후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했는데요.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는 22일 바른밥상 밝은백색 캠페인, 28일 식생활교육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에서는 도시민 식생활 문화교실 교육 후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도시민 식생활 문화교실에 참여했던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교육 강좌 실습 요리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본 후 사진과 소감을 해당 홈페이지 교육마당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형마트는 도시에 사는 어머님들이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대형마트 내 문화센터는 항상 도시민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중 단연 인기인 식생활교육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대형마트 내 문화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방에서요, 이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의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어머님들. 그 방법 중 하나가 과일 채소를 껍질째 먹는 건데요. 영양까지 2배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먹었는데 통째로 먹게 되면 거기 이제 껍질에 있는 영양소와 그다음 뿌리에 있는 영양소까지 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배변 활동은 당연히 이제 잘 될 거고. 열공 모드인 어머님들을 따라 저도 집중 또 집중. 특히 알찬 내용의 식생활 교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보면요, 구매부터 버리기 단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저도 집에서 참고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양파 껍질도 이제 이렇게 안 버리고 다 뭐 이렇게 물 낼 때 그럴 때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배우니까 더 열심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 4회로 구성된 식생활 교육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볼까요? 바른 식생활 퀴즈 타임.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바른 식생활이란 무엇이다? 환경, 배려, 건강입니다. 네. 퀴즈도 100점 맞았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배워볼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총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총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친지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가족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요리는 바로 오색 콩나물 잡채와 열무 물김치입니다. 우선 당면을 물에 담가 불리는데요. 당근과 애호박 등 채소를 썰어 볶습니다. 고기의 양념장도 중요한데요. 안 나왔나요? 간장과 마늘, 설탕, 식용유를 넣어 쇠고기를 밑간합니다. 양념을 끓인 뒤 당면을 넣고 볶고요.
각종 재료들도 냄비로 쑥. 가장 중요한 콩나물까지 듬뿍 넣고 볶으면 오색 콩나물 잡채 완성. 이제 열무 물김치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열무와 얼갈이를 먹기 좋게 썰고 소금에 절입니다. 홍고추와 마늘, 풀 역할을 하는 감자, 새우젓을 넣고 갈아주는데요. 이 김치 국물과 재료들을 넣어 버무린 후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이제 어머님들과 함께 요리를 해볼게요. 껍질째 먹는 채소들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처음에 이렇게 신청하실 때는 어떤 걸 이렇게 배우고 싶으셔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해먹는 게 주부라고 하지만 끼니끼리 다 챙기는 게 힘들잖아요. 인스턴트 주부 먹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어떻게 잘 고쳐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솔직히 아이가 있으니까 식생활 개선 그거고요. 어머님들의 도움을 받아 재료 손질도 해보는데요. 아유, 집에서 어머님이 하던 것처럼 쉽게 되지가 않네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맛있는 잡채. 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콩나물이 많이 들어간 잡채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저는 바랬는데 이게 오늘 만들었는 콩나물 잡채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아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처음 보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래도 같이 한 끼 먹으면서 바른 식생활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즐거웠어요. 저희가 맞벌이 가정이어가지고 저희가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해먹는 편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유기농 식자재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식자재를 이용해서 식구들이 다 같이 둘러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식생활 교육. 대형마트 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당연 인기가 좋다는데요. 저희 식생활 프로그램은 오픈이 되자마자 거의 마감이 금방 되실 정도로 굉장히 회원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강좌였습니다. 물론 이제 재료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30분 이제 이론 수업이 진행되고 90분 요리 수업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자주 있는 수업이 아니고 이런 기회가 또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은 회원님들이 반응을 보이셨고 일반적인 요리교실이 아닌 바른 식생활의 가치가 담긴 요리교실. 교육을 통해 배운 바른 식생활의 가치가 어머님을 통해 온 가족에게 전파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라입니다. 과식을 했거나 급하게 먹어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실 때 혹시 탄산음료를 찾진 않으신가요? 오늘 바로잡을 주제는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긴 이유는 바로 탄산음료를 마시고 난 후 나오는 트림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트림이 소화가 잘 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차가운 탄산음료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체온 때문에 온도가 상승해 부피가 커지고 그 부피가 커진 가스가 식도를 타고 역류해 나오는 현상일 뿐 소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소화 과정, 즉 음식을 씹어서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위에 소화액이 분비돼서 그 잘게 쪼개진 음식물을 다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위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실제 이 탄산음료는 그 탄산을 통해서 트림을 유발해서 소화가 됐다는 주관적인 느낌만 받게 되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소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산음료가 소화 과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오히려 탄산음료의 높은 과당은 위장 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트림할 때 위산이 역류해 식도가 다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차를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로부터 소화 특효약으로 알려진 매실. 이 매실 속 유기산은 소화액과 소화효소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보리차도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고요. 말을 갈아서 마시면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소화가 안 된다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불규칙한 시간에 하거나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허겁지겁 먹는 등의 식습관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음식물이 완전히 분해된 후 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천천히 여러 번 꼭꼭 씹어야 합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식후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탄산음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6월 식생활 교육의 달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도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제철 과일 채소를 챙겨 먹는 등 바른 식생활 실천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